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 자, 대구 홈페이지고요. 여기 시험 정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시험 계획 공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일이 하나 하고 여기 붙임자로 해갖고 6개인가 7개가 들어있어요. 둘 다 받아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원이 나오죠. 네, 인원이 어느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험명 1회, 2회 해갖고 날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회, 2회, 막 3회, 4회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본인이 볼 시험의 급수만 알면 됩니다. 급수. 그래서 9급은 6월 달에, 7급은 11월 달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1회예요 2회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회 2회는 그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첫 번째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회가 이미 시행됐죠. 네, 그러니까 시행된 게 아니라 접수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지가 않고. 그래서 1회는 이제 수위를 뽑고요. 3월 14일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회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이죠. 9급 공무원 시험. 네, 그래서 보시면 네, 행적 62명 이렇게 됐고 옆에 이제 뭐예요? 시험 과목이 쭉 나와 있고요. 세무, 열세, 전산 8명, 대구 광역시입니다. 사회복지 4명. 네. 네, 사회복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사서 네, 요렇게. 뭐 나머지는 보건직 1명. 와, 이건 정말 네, 외줄 타는 거네요, 정말 이거. 뭐늘 간호도 1명이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뽑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직이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1등 안에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구에서 난 너무 적어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도 가능하죠. 네, 서울특별시는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대구는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산 사람들은 응시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만약 그런 살았던 적이 있다. 3년 이상. 그러면 또 응시가 가능합니다. 거주 제한 요건이 다 있어요. 지방직마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급. 네, 7급. 여기 경력 경쟁도 있죠. 의료 기술직, 방사선, 물리치료 2명 1명 있고 시설직 토목 14명. 토목 건축 좀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줄기는. 아니 그냥 제 기준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뭐 늘었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방송 듣다가 뭐야 이러면서 늘고 줄고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정 7급 3명. 네, 이거는 이제 11월 2일 날 실시하죠. 그다음 고졸 전형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근무 예정 기간은 대구광역시 의회 포함 자치구 군이 아마 군이군이죠. 군이군. 예, 군이군이 대구로 작년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군위군에 사셨던 분은 이제 대구로만 되는 거예요. 대구로만. 경상북도로 안 됩니다. 이제 거주 제한 요건이 그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뭐냐? 합격한 다음에 희망구를 자치구를 이제 뭐 써서 내면 거기에 이제 성적순으로 뭐 주로 성적순이라 얘기해요. 성적순으로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구가 9개가 있대요. 9개 구랑 그다음 의회도 갈 수 있다. 여기 따로 의회를 원래 선발하는데 여기는 대구광역시는 따로 의회를 선발 안 해요. 그러면 의회로 갈지 지자체로 갈지 그다음에 구군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본인 희망 지역 이외 지역에 배치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런 거죠. 내가 가려는 구가 너무 경쟁이 심하면 내가 성적이 낮으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적이에요, 사실은. 주소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겨버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는 성적이다. 그래서 주로 성적으로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 시험 한번 1, 2차 병합 실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법에 저 시험 과목을 적어 놓은 거에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차, 2차가 나머지 과목 2과목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1차, 2차 병합 실시. 어떤 분들은 1차가 뭐고 2차가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병합 실시다. 그러니까 합쳐서 100문제 100문제 100분 동안 보는 시험이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시험지 주고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필기 시험이니까 뭐 선택할 게 있나 하는데 이게 사지 선택 얘기하는 거 사지선다. 객관식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식. 자, 근데 3차 시험은 이제 면접이죠. 네, 면접. 서류 전형은 뭐 거의 없고 있는 게 있죠. 이제 뭐 꼭 있어야 되는 저소득층 이런 경우는 서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고
따로 뭐 무슨 서류 막 왕창 내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근데 뒤에 나올 거예요. 뭐 합격하면 뭐고 내라 뭐 내라. 그건 합격한 사람들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아직은 안 써도 돼요. 합격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거를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서 나온 그대로예요. 나오는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자, 거주 제한 나오죠. 거주 제한. 거주 제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자, 위에 보면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라. 그럼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하나만. 다른 적에서 이제 하나를 충족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 이상 충족하라는 건 또 뭔지 모르겠네. 이 문구가 정해져 있어 원래 하나를 충족해야 이렇게 써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특이하게 하나 이상 충족하라.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니까 두 개도 되고 하나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맨날 헷갈려하는 3년 이상 꼭 살아야 돼요 하는 게 아니야. 1번 조건으로 대부분 다 됩니다. 1번 조건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살고 있어. 재작년에 살았어. 재재작년에 살았어. 태어날 때부터 살았어. 모든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 살고 있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예요. 그냥 내가 몸만 거기 가 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을 해서 대구광역시 XX9 이렇게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가능하다. 어디에? 주민등록상에 하는 거. 우리가 전입신고한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 민증을 까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그 안에 나옵니다. 어디 지금 주소지로 돼 있는지. 그래서 1월 1일 이전부터니까 작년, 마지노선은 작년이죠. 이제 작년부터 대구에 살고 계신 분은 가능하고. 그럼 그 이전은 당연히 되죠. 이전부터니까.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전부터니까 그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상관없어. 다만 1월 2일 날 오신 분은 안 된다는 얘기야. 1월 2일은 넘었잖아. 1월 1일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년 이상.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없어 나는. 안 살고 있어. 떠났어. 다른 쪽으로.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혹시 3년 이상 살았나 보는 거예요. 그래, 되네? 그러면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 뭐 경상북도에 사는데 대구가 안 되냐? 대구랑 경상북도는 지자체가 다르잖아요. 광역시잖아.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큰일이야. 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행정구역이 달라서 지자체가 다른데 뭐 경상북도 대구 아닌가요? 뭐 이러는데 그건 그냥 거기 위치상 그런 거지. 행정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런 얘기고 군위군도 마찬가지. 군위군 얘기를 안 써놨네. 군위군이 이제 대구니까, 대구니까 3년 이상 군위에 살았던 사람도 대구에 된다. 경상북도에 안 됩니다. 거꾸로. 경상북도 군위가 아니야.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으로 해요. 현재 행정구역.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과거 내 거 보니까 옛날에는 경상북도 뭐라고 찍혀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현재 어디냐? 이런 게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현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주한이 그걸로 적용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안 써 있네. 원래 써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써 있어요.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학력, 자격 이런 거 있죠. 여기 사회복지 1, 2, 3급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따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특히 이제 사회복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회복지는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만 따면 돼요. 그래서 원서접수 할 때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네. 많이 줄였나 봐요. 내용을. 너무 기니까 안 보니까 막 줄였나 봐.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다 써 있거든요. 제가 해설방송 지금 몇 번째야? 5번째인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소득 보실 분들은 수급자 급여를 받아야 된다. 급여.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내가 한부모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된다. 대상자가 되고 마지막 계속하여 2년 중간에 끊김없이 2년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또는 마감일까지. 하루라도 모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서류를 합니다. 서류, 증빙 서류. 요거를 먼저 떼서 보면 되겠죠. 나중에 어차피 다시 떼서 내긴 내야 되는데 아니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저소득 시험 보려고 하는데 2년이 되냐 연속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날짜가 안 돼요. 그럼 못 보는 거고
저소득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예. 장애인은 장애인, 기술계고는 기술계고 넘어가고요. 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우리는 요거죠. 3월 25일부터 29일, 7급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 3월 25, 29 전국이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자, 시험 장소 공고일이 5월 31일이에요. 이때 응시표가 나옵니다. 응시표 출력해가지고 본인 고사장도 나와요. 어디에 내가 시험 봐야 되는지 아무데나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정된 고사장과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월 31일 날 그게 나오는 거고 시험은 6월 22일 날, 필기 합격자 7월 15일 날. 그다음 면접 아까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된다 그랬죠. 요거예요. 8월 9일. 8월 9일까지 자격증 아까 나와 있는 필수 자격증들은 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월 30일 날 최종 합격 발표.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8월 30일? 네, 다 비슷한가? 그렇죠. 자, 응시원서 접수는 로컬고시점 .kr. 이건 접수할 때 거기 화면에 잘 나오니까 날짜만 기억하란 말이야. 날짜 언제? 3월 25일 월요일. 대대적인 방송이 또 되겠죠. 3월 25일 날 하니까. 자, 7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7급 넘어가고요. 자, 한국사 성적 이것도 7급이고. 자, 시험 문제 출제는 위탁 출제와 그다음에 대구관시 자체 출제가 있어요. 그 자체 대부분은 다 위탁 출제라서 전부 다 공개하고 시험 회수하지 않아요. 시험책. 근데 작년에 이상한 지역에서 문제책을 가져갔다 그래서 다시 달라 그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회수하지 않습니다.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체 출제하는 과목 경우에는 문제책 가져갑니다. 자체 출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위탁 출제 및 자체 출제 안내를 봐라. 여기 파일이 아까 제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요건 가져가는 거나 알아야 돼. 그러면 채점을 못 해. 그거는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가산점은 우리가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 의사상자, 그다음 자격증. 요거 이제 기술 쪽이죠. 기술직들. 자,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라는 거는 어떤 분은 뭐 고용노동부 가서 난 취업 지원 대상자야.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관한 법률, 특수 임무 유공자 이런 분들 주는 거. 국가 유공자증 뭐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자녀인 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 이 일정 비율은 본인은 10%고 자녀는 5%예요. 직계 자녀만 돼요. 손자 안 돼요. 그 다음에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너무 많이 이걸로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안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전엔 5명 이상 이런 건데 이게 없어졌네. 그것도. 네. 자, 의사상자 넘어가고 직업용 가산 자격증 소지자 해서 이 세무에 우리가 이제 행정에는 본인도 없다고 알고 있죠. 근데 있긴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가 있는데 사회복지도 변호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구급 행정을 보는 분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5%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는 이제 세무사 보신 분들이 가끔 봐요. 9급으로. 자, 그다음 기술직군에는 우리가 8, 9급이죠. 네, 그래서 산업기사 이상이 5%. 기능사는 3%. 3%는 평균 3점이에요. 이건 평균 5점이고 본인 받은 점수가 87점 그러면 플러스에서 3점 기능사 갖고 있으면 그래서 87점이 90점이 되는 거야. 자, 합격선 나올 때 맨날 물어보죠. 자격증 가산점이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예요. 다 돼서 그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가 합격선이야. 합격선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필기 합격자를 뽑았어. 10명 뽑는데 13명을 뽑았어. 10명은 이제 선발 인원이고 만약에 필기 합격 13명이야 그러면 13등의 점수가 필기 합격선이에요. 거기는 가산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다음에 두 개로는 여기 뭐죠? 요거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있다. 그러면 산업기사만 적용돼요. 하나만 돼. 하나만 여기 있죠. 유리한 거 하나만 가산돼.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써 있는데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모른다고. 왜 그래? 요걸 본 적이 없거든. 시험 공부를 본 적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산점 있는 분은 언제 입력하냐. 예전에 원서 접수할 때 막 입력하고 그랬는데 여기 써있죠.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 필기 6월 22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국이 동일하게 이거 또 입력을 받습니다. 시험지에도 아마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면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볼 거야 분명히. 가산점 입력하는 데가 없는데요. 아마 어떤 지역은 열어놨을 수도 있어요. 미리 하라고.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필기시험일 포함한 3일 이내. 요거 작년에 통일하기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각 과목 40% 이상 이게 이제 과락이죠. 과락이 40% 이상이 되면 과락이 아닌 거죠. 그러면 40점은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40점 이상이니까 이상은 들어있는 거잖아 40점이. 이상 이하 미만 뭐 이런 거 참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니에요? 수학이죠 요즘. 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우리 땐 산수였는데. 자, 면접 시험 뭐 이거 넘어가고요. 양성평등. 양성평등도 미리 이거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머리만 복잡하지. 이건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나와. 굉장히 많이 뽑을 때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을 때. 몇 명, 몇십 명일 때는 남자 여자 비율이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쨌든 한쪽 성이 모자르면 그쪽 한쪽 성이라는 건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고 더 추가로 합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개념만 알면 되고 나중에 합격선이 나왔는데 내가 합격선인데 양평의 합격선이다. 그럼 그때 와서 읽어보면 돼요. 아, 나는 추가 합격자구나 이렇게. 근데 잘 안 뜹니다. 요즘은. 예전에 많이 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응시자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얘기니까 시험 보기 전에 또 우리 시험 장소 공고에 잔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부침 안내 자료 반드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